드라마 한 편의 감정선을 단숨에 붙잡아 끌어올리는 호소력, 그 곡의 첫 소절만으로도 시청자의 주말밤을 장악하는 목소리. 이번 시즌, 그 중심에 빈에서가 다시 섰습니다. KBS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OST 사랑은 늘 도망가가 공개되자마자 멜론을 비롯한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을 점령했고, 공식 오디오 가사 영상은 지난 8일 기준 1,500만 뷰를 돌파하며 OST도 결국 서사의 힘과 보컬의 설득력이라는 공식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단지 숫자의 과시가 아니라 드라마 팬과 음악 팬의 교집합을 최대치로 넓힌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장에서는 노래가 장면을 살리고 장면이 노래를 다시 소환한다는 선순환이 뚜렷하게 관측됐고, 이 선순환이 시청률 상승에도 분명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경쟁 구도였습니다. 같은 시기 방탄소년단 진이 TVN 지리산 OST로 가세하면서 보컬리스트 중심 OST라는 종목의 두터운 팬덤이 정면으로 맞붙는 드문 상황이 펼쳐졌죠. 발매 타이밍, 플랫폼 파급력, 팬덤의 결집 속도가 교차하며 각종 지표에서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빈에서가 솔로 여성 보컬 OST 부문에서 전례 없는 기록을 쓰고 있다는 분석과 진의 글로벌 파급력과의 비교가 흥미롭다는 반응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핵심은 누가 누구를 눌렀느냐가 아니라 두 아티스트가 OST라는 장르의 보컬의 존재감과 팬덤의 실행력을 강하게 이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합은 드라마 제작 현장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이제 OST는 작품의 배경음이 아니라 전략의 최전선이라는 자각이 더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빈에서 측의 움직임도 주목받았습니다. OST는 가창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팀과 어떤 방식으로 곡을 만들고 유통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키를 쥔 주체로 모스트 콘텐츠가 거론됐고, 현장에서는 이 회사가 영상 음악 프로듀싱에 특화된 역량을 기반으로 드라마의 서사 구조와 보컬의 감정선을 일치시키는 설계를 해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단발성 제작이 아니라 드라마 IP 확장, K-팝 문법과 결합한 2차 콘텐츠 다각화까지 염두에 둔 운영 철학이 빈에서 같은 서사형 보컬과 잘 맞아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영진 역시 OST 제작을 좁은 의미의 하청 업무로 보지 않고 스코어, 테마송, 보컬 트랙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세계관화하는 전략을 공공연히 언급해왔죠. 이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곡, 장면, 플랫폼, 팬덤의 사슬고리를 견고하게 닫아준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빈에서일까요? 그녀의 가창은 높은 음과 큰 볼륨으로 압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되려 한 박자 유보, 여백을 남기는 프레이징, 문장 끝을 부드럽게 감싸는 호흡으로 슬픔, 그리움, 체념 같은 감정의 결을 세밀하게 복원합니다. OST는 장면의 감정선을 보조하면서도 독립 트랙으로 반복 재생을 견뎌야 하는 까다로운 장르입니다. 빈에서의 담백한 밀도, 정확한 딕션, 감정의 절제와 폭발을 길게 밀어붙이는 수평의 힘은 이 장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는 드라마 속 대사의 여운을 이어받고 시청자의 일상 플레이리스트에서 다시 그 장면을 소환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텍스트를 음악으로 번역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제작 구조를 들여다보면 더 선명합니다. OST는 대본 리딩, 러프 컷, 감정 곡선 마킹, 데모, 키 조정, 보컬 디렉팅, 최종 믹스에 이르는 장거리 경기입니다. 빈에서 팀은 보컬이 곡을 입는 방식보다 곡이 보컬에게 맞춰지는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반키 단위의 키 테스트로 공진 구간을 찾고 자음 모음의 마찰이 감정선에 극힘을 만들지 않도록 가사를 다듬었습니다. 클라이맥스 직전에는 모음이 길게 열리는 어휘를 배치해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하고, 브릿지는 장면 전환의 템포와 맞물리도록 리듬의 서스펜스를 조정했습니다. 드럼은 브러쉬로 질감을 낮추고 스트링은 레이어를 얇게 쌓아가며 장중함 대신 잔여 감정을 남기는 방향으로 설계했죠. 이런 디테일이 쉽게 꽂히지만 오래 남는 결과를 만듭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발매 직후 각 플랫폼 상위권 안착, 관련 영상의 수천만 뷰 축적, 커버 리액션 생성, 영상의 자발적 확산, 드라마 하이라이트 클립의 역주행. 팬덤은 발매 디데이에 맞춘 스트리밍 공조표와 라디오 요청서, 해시태그 세트를 공유했고, 그 실행 데이터가 다음 주차 운영 전략으로 즉시 환류되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를 쓰는 대신 팬들이 시간을 쓰는 구조, 요즘의 성공 방정식이죠. 그 과정에서 OST가 드라마의 성과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무리가 아닙니다. 노출의 총량과 감정의 응집은 서로를 증폭시키니까요. 현장에서는 다음 수를 묻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빈에서는 TVN 측의 새 OST 프로젝트 제안을 포함해 여러 작품의 음악 협업 논의를 병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식화된 것은 없지만 작품의 감정 밀도를 높이면서도 독립 트랙으로 롱런하는 노래라는 기준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더 크고 높음이 아니라 더 정확하고 오래입니다. OST가 차트에서 반짝하고 사라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캐릭터의 서사와 노래의 서사가 나란히 축적될 때 시청자는 작품이 끝난 뒤에도 그 노래로 장면을 다시 살아보게 됩니다. 빈에서는 바로 그 재생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보컬입니다. 신사와 아가씨 사례가 남긴 산업적 힌트도 있습니다. 첫째, OST는 더 이상 보조가 아니라 전면입니다. 대본 단계부터 음악팀이 합류해 테마의 모티프와 보컬 트랙의 메시지가 일치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보컬의 정체성이 곡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고음과 애드리브로 환호를 얻는 방식은 공연장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집에서 반복 재생되는 OST에서는 피로를 부릅니다. 빈에서가 선택한 절제된 장력은 반복 청취형 장르의 최적입니다. 셋째, 팬덤은 유통의 일부가 아니라 제작의 동반자입니다. 메이킹 필름, 레코딩 로그, 작사 작곡 의도 인터뷰가 비하인드 소비로 끝나지 않도록 팬의 해석과 창작이 되돌아와 다음 트랙의 방향성에 영감을 주는 루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 대상이었던 방탄소년단 진의 사례도 시사점을 줍니다. 글로벌 팬덤과 서정적인 발라드의 결합, 드라마 과 독립 트랙의 이중 효용, 플랫폼별 최적화를 통한 확산. 이 포맷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빈에서의 강점은 국내 대중성에 보다 깊게 뿌리내린 언어 감각과 서사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담백한 전달입니다. 두 방식은 경쟁이 아니라 병행이 가능합니다. 결국 승부처는 내 이야기 같다는 체감, 그리고 다시 듣게 되는 이유를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입니다. 이번 성공을 우연한 찰나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명확합니다. 첫 소절의 어휘에서 시작해 후렴의 문장, 브릿지의 길이, 엔딩의 호흡까지 모든 선택이 왜 지금 이 장면의 이 노래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 답이 쌓이면 OST는 곡이 아니라 기억이 됩니다. 빈에서는 기억을 만들어내는 보컬이고 모스트 콘텐츠 같은 제작 파트너는 그 기억의 형태를 부여합니다. 이 조합이 계속 유지된다면 다음 OST가 어떤 작품이든 결과는 비슷할 겁니다. 차트의 위치보다 더 중요한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손의 습관을 바꾸는 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고요한 거실,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꺼지지 않은 TV 화면의 장광, 그리고 이어폰으로 다시 시작된 사랑은 늘 도망가의 첫 호흡. 그 한 호흡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마침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는 신호가 됩니다. 음악의 승리는 바로 이런 개인적인 순간에서 결정됩니다. 빈에서의 OST는 그 순간을 만들어냈고 다음 순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선택할 다음 작품, 그리고 그 작품을 위해 만들어질 다음 노래가 어디에 놓이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지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장면을 다시 사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게 바로 지금 빈에서가 OST 시장에서 독보적인 이유입니다.